여러분, 운전면허 하나 때문에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6년 1월 15일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변화 뉴스에서도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먼저 말 안 해줍니다. 아는 사람만 챙기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면허 갱신 대상자, 이종 면허를 일종으로 바꾸려는 분, 70세 이상 운전하시는 어르신, 면허 반납하면 돈 준다던데? 궁금했던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면허 갱신이 조금 바뀌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갱신 기준이 생일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고 2종에서 1종 전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고령 운전자는 면허 유지 vs 반납 선택에 따라 지원금이 갈리고 제대로 준비하면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하던 대로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법 이야기, 어려운 용어 전부 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딱 그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언제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지, 지금 일종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면허를 반납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운전면허 제도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만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2026년부터 면허 갱신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경찰서에서 문자 오면 가면 되지. 연도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2026년부터는 위험합니다. 핵심 변화 1.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 2026년 1월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시점이 생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본인 생일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갱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10일인 분은 생일 전, 후 정해진 기간에만 갱신 가능.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 갱신 불가. 핵심 변화 2. 놓치면 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2026년부터는 조금 늦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면허 효력 정지, 경우에 따라 재시험 대상,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A 운전은 아직 하는데 하다가 면허 효력 정지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3. 고령 운전자는 더 엄격해집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갱신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적성 검사 주기 단축, 시력, 청력, 반응 능력 검사 강화, 일부 지역은 인지 기능 검사 의무화. 이제는 갱신 날짜 관리 자체가 안전 관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행동 가이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1. 본인 생일 날짜 정확히 확인. 2. 내가 2026년 갱신 대상자인가? 체크. 3. 휴대폰 달력에 면허 갱신은 생일 기준 메모. 이거 하나만 해두셔도 과태료, 면허 정지 위험 거의 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종 면허에서 1종 면허 전환, 왜 2026년 3월 전에 움직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2종에서 1종 전환 조건, 3월부터 달라집니다. 이번 내용은 지금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나중에 1종으로 바꾸지 뭐하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3월을 기준으로 2종에서 1종 전환 조건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기존에는
간단한 절차, 기본 적성 검사, 지역에 따라 실기 없이 전환 가능. 그래서 시간 날 때 바꾸지 뭐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2026년 3월까지만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3월 이후에는 전환이 아니라 재검증에 가까워집니다. 시력 기준 강화,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안경, 렌즈 착용 여부도 명확히 체크, 고령자 추가 평가 가능성, 65세 이상 지역에 따라 인지 반응 검사 요구 가능, 실기 평가 확대 가능, 일부 지역은 실제 운전 능력 평가 요구, 즉 지금은 통과되지만 3월 이후에는 탈락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면허를 바꿔줄 수는 있지만 정말 안전하게 운전 가능한지는 다시 확인하겠다. 이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3월 이전에 움직이세요. 이종 면허를 계속 유지할지 고민 중인 분, 아직 시력 반응에 자신 있는 분, 지금은 문제 없는데 나중은 모르겠다는 분, 2026년 3월 이전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운전 빈도가 줄었고 장거리 고속 운전이 부담스러워졌다면 무조건 일종으로 바꾸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면허 유지 vs 반납 그리고 지원금과도 연결됩니다. 다음으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왜 이 시점부터 면허를 계속 가져갈지 내려놓을지를 고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70세 이상 운전자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70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 운전자를 바라보는 기준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있으셔도 갱신만 하면 된다였다면 이제는 어떤 조건으로 운전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변화의 핵심은 허용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70 넘으면 면허 뺏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일괄 박탈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 운전할 분, 운전 빈도가 줄어든 분, 사실상 운전이 필요 없는 분, 이 세 그룹을 명확히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관리 기준. 2026년부터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다음이 적용됩니다. 적성 검사 주기 단축, 이전보다 더 자주 검사, 인지, 반응 능력 평가 강화, 단순 시력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 반응 속도까지 확인, 지역별 추가 조건 가능, 특정 시간대 운전 권고 제한, 복잡한 도심 운전 자제 권고. 이건 규제가 아니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운전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시점부터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선택지가 생깁니다. 1. 조건을 충족하고 면허 유지. 2. 운전 부담을 줄이고 면허 반납. 그리고 이 두 선택의 차이가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지원금에서 크게 갈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사실 하나. 아직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반납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면허 반납이라도 지금 반납하는 사람, 몇 년 뒤 반납하는 사람,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정리. 70세 이상부터는 무조건 유지도, 무조건 반납도 아닙니다. 조건, 시기, 지원금을 보고 선택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면허 반납하면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왜 최대 18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차등 지급됩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면허 반납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수 있었어? 맞습니다. 2026년부터는 면허 반납 소액 위로금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반납하면 10만 원, 많아야 20에서 30만 원, 지역마다 제각각. 그래서 그 돈 받자고 면허를 반납해?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반납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원금 기준에 들어가는 요소가 이겁니다. 반납 당시 나이, 반납 시점 조기 반납 여부, 대중교통 이용 여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책, 기존 운전 이력, 이걸 종합해서 현금이 아닌 생활 지원 패키지 형태로 지급합니다. 최대 18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일까? 이 숫자 과장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반납 지원금, 교통카드 정기 충전, 지역화폐 지급, 생활복지 포인트, 교통비 바우처, 이걸 1에서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면 총합이 최대 180만 원 수준까지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 한 번에 현금 180만 원 대신 생활비, 교통비로 실질적으로 쓰는 돈.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전 못하게 되면 반납하지 뭐. 그런데요, 이 나중이 문제입니다. 정책은 매년 바뀌고 예산은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배정되고 조기 반납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늦게 반납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자동 지급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면허 반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지정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고 그 지역별로 신청 기한도 다릅니다. 그래서 반납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 파트 핵심 정리. 2026년 면허 반납 지원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빨리 결정한 사람이 유리하고 정확히 신청한 사람만 받고 지역 정보를 아는 사람이 더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이걸 다 받을 수 있나? 주민센터 찾아가는 시험장 활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 주민센터 찾아가는 시험장,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걸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경찰서 가야 하나? 시험장 가야 하나? 주민센터에서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주민센터부터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것들. 2026년부터 주민센터는 단순 행정창구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상담,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지역별 지급 방식 안내, 신청서 접수 또는 연결, 여기까지 한 번에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 창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도 꼭 활용하세요. 시험장 멀어서 못 가요. 줄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되는 게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입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 행사장, 정해진 날짜에 운전면허 담당자가 직접 옵니다. 여기서 갱신, 반납, 상담, 안내, 전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실 때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 일정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행동 3가지.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1. 반납만 하면 돈 나오겠지 아니고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2.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겠지 아니고 지역마다 금액, 방식 다릅니다. 3.
나중에 한 번에 알아보지 뭐 아니고 예산 소진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지금 정리해두는 사람만 제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클로징.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운전면허 제도 변화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계속 운전할 분은 기준을 알고 안전하게, 전환할 분은 유리한 시기에 움직이고, 내려놓을 분은 지원금 받고 당당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70세 이후 운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돈과 안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댓글에 거주 지역만 남겨주시면 해당 지역 면허 반납 지원금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60, 70세대를 위한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